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생활습관 관리 가이드입니다. 영상 끝에는 실천 체크리스트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 끝까지 듣고 실천해주세요.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설탕만 피하면 혈당 관리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5가지 식품이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백미, 흰빵, 과일 주스, 건과일, 그리고 튀김입니다. 김영수 씨 68세는 20년간 당뇨약을 복용하며 단 음식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흰빵에 딸기잼을 발라 먹고 점심엔 백미밥 한 공기, 저녁엔 건포도가 들어간 샐러드를 즐겨 먹었죠. 그 결과 식후 혈당이 250mg/dl까지 치솟았습니다. 설탕은 피했지만 설탕보다 더 위험한 식품들을 매일 섭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혈당 관리는 올바른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들은 단순히 식사 순서를 바꾸거나 몇 가지 식품을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극단적인 금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0년 이상 당뇨병 환자들과 함께 해온 내분비내과 이수진 전문의가 겪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진정한 당뇨병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문의는 지난 수십 년간 환자들과의 임상 경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생활 습관에 따라 치료 효과가 천차만별이었던 것입니다. 박민수 씨 72세는 혈당 강화제 3종을 복용하며 당화혈색소 HbA1c 수치가 8.5%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를 바꾸고 백미를 현미로 바꾼 지 3개월 만에 7.2%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약의 용량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반대로 최신 당뇨약을 복용하면서도 기존 식습관을 고수한 환자들은 여전히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수진 전문의는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강력한 당뇨병 치료제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들은 모두 실제 환자들에게서 검증된 근거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당뇨병 관리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30-40% 낮출 수 있습니다. 정미영 씨 65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메뉴로 식사를 했습니다. 흰쌀밥 한 공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 생선구이였죠. 기존에는 밥과 반찬을 번갈아가며 먹었는데 식후 혈당이 220mg/dl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순서만 바꾸었습니다. 먼저 나물 반찬을 다 먹고 그 다음 생선구이를 먹은 후 마지막에 밥을 먹었더니 식후 혈당이 160mg/dl로 떨어졌습니다. 메뉴는 똑같았지만 순서만 바꾼 것으로 60mg/dl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보호막 역할을 하여 이후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역시 위 배출 시간을 늦춰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 시에는 이 효과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조현우 씨 58세는 아침에 양배추찜 10장을 먼저 먹고 평소 식사를 하는 습관을 3개월간 지켰더니 공복 혈당이 140mg/dl에서 110mg/dl로 당화혈색소가 8.1%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혈당 강화제 한 알의 효과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이 방법부터 오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먹는 백미가 사실은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리는 주범입니다. 백미의 혈당 지수 GI는 85 이상으로 설탕의 65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백미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우니 현명한 대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호 씨 70세는 하루 3끼 모두 백미밥 한 공기씩 드셨습니다. 특히 점심 후 식곤증이 심해 오후 내내 졸음에 시달렸고 식후 혈당이 250mg/dl까지 치솟았습니다. 처음에는 현미밥이 너무 거칠어 소화가 어려워했지만 백미와 현미를 55로 섞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부터는 식후 졸음이 줄어들었고 한 달 후 식후 혈당이 190mg/dl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현미 비율을 70%까지 높였고 식후 혈당이 150mg/dl 안정선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현미 전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단계별 방법을 제시합니다.
1단계는 백미 70% 현미 30% 비율로 시작하세요. 압력밥솥을 사용하면 현미도 부드럽게 지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2주 후 비율을 55로 맞추고 여기에 보리나 귀리를 한 스푼 추가하면 식감이 더욱 좋아집니다. 3단계는 한 달 후 현미 70%로 늘리되 소화가 어렵다면 발화현미를 활용하세요. 발화현미는 일반 현미보다 부드럽고 단맛이 나서 적응하기 쉽습니다. 김선미 씨 63세는 백미밥 양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줄이고 대신 미역국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채소 반찬을 늘렸습니다. 해조류의 알긴산 성분이 당분 흡수를 더욱 늦춰주어 상승 효과를 얻었죠. 6개월 후 그녀의 당화혈색소는 7.8%에서 6.9%로 떨어졌고 체중도 3kg 감량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흰빵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흰빵의 혈당 지수는 90 이상으로 거의 포도당 주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잼이나 꿀을 발라 먹으면 혈당 폭탄이 따로 없습니다. 한미경 씨 65세는 매일 아침 식빵 2장에 딸기잼을 발라 먹고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셨습니다. 30분 후 측정한 혈당이 280mg/dl까지 치솟아 어지러움과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통곡 물빵으로 바꾸고 잼 대신 삶은 달걀과 아보카도를 곁들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같은 시간에 측정한 혈당이 160mg/dl로 떨어졌고 오전 내내 포만감이 지속되어 간식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곡 물빵을 선택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갈색빵이라고 해서 모두 통곡 물빵은 아닙니다. 겉모양만 갈색으로 만든 가짜 통곡 물빵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분표에서 첫 번째 원재료가 통밀가루 또는 통곡물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밀가루가 첫 번째라면 일반 흰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박영수 씨 59세는 통곡물빵의 거친 식감이 어색해 적응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트밀이 들어간 부드러운 통곡물빵을 찾아 먹기 시작했고 토핑도 다양하게 바꿔가며 즐겼습니다. 월요일은 삶은 달걀과 토마토, 화요일은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수요일은 아보카도와 연어 등으로 매일 다른 조합을 만들어 먹었죠. 이렇게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니 식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1.2% 개선되었습니다. 통곡 물빵은 씹는 맛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하니 천천히 적응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100% 천연 과일 주스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큰 오해입니다. 과일 주스는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와 완전히 다른 식품입니다. 식이섬유 없이 당분만 농축된 상태로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최기철 씨 68세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갓 짠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셨습니다. 오렌지 3-4개 분량의 당분이 한 번에 몸으로 들어가면서 공복 혈당이 200mg/dl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오렌지를 직접 가서 먹되 하루에 반 개만 먹고 식후 1시간 후에 아몬드 열알과 함께 먹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양의 오렌지를 먹었지만 혈당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건조과일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이은주 씨 72세는 건포도가 몸에 좋다고 생각해 간식으로 자주 드셨습니다. 하지만 건포도 한 스푼은 설탕 3스푼과 비슷한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식후 혈당이 급상승했습니다. 건바나나칩을 즐기던 차에 식후 심한 졸음과 피로감을 느꼈는데 이는 혈당이 급상승한 후 급하강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과일 섭취의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반드시 통과일로 섭취하되 하루 80지성인 손바닥 크기 이하로 제한하세요. 둘째,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살구,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딸기 등이 좋습니다. 셋째, 공복에는 절대 먹지 마시고 식후 1-2시간 후에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김태현 씨 61세는 사과를 먹을 때 치즈 한 조각을 함께 먹고 포도를 먹을 때는 호두 5알을 함께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과일의 단맛도 즐기면서 혈당 관리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달지 않은 튀김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전분과 기름의 조합은 혈당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높여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송미란 씨 66세는 단 음식을 철저히 피하면서도 튀김 반찬을 즐겨 드셨습니다. 고구마 튀김, 감자 튀김, 생선 튀김 등을 자주 만들어 드셨죠. 하지만 튀김 후 측정한 혈당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의아해했습니다. 튀김옷에 사용된 밀가루와 고온에서 변성된 전분이 혈당을 빠르게 올렸고 여기에 트랜스 지방까지 더해져 인슐린의 효과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에어프라이어로 조리법을 바꾼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은 고구마를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니
바삭한 식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식후 혈당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름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요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리법별 혈당 영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남철 씨 64세는 같은 감자로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감자튀김은 식후 혈당을 240mgdl까지 올렸지만 찐 감자는 170mgdl,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감자는 160mgdl에 머물렀습니다. 조리법만 바꿔도 혈당 상승폭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조리법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튀김 대신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한 구이 요리로 바꾸세요. 둘째, 기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셋째, 고온보다는 중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여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세요. 넷째, 튀김옷 대신 견과류나 귀리가루를 활용해 바삭함을 연출하세요. 이런 방법들로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주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부담스러우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1주차 실천 체크리스트. 매일 실천할 기본 습관. 식사 순서 지키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하루 3회. 아침 공복 시 채소 먼저 섭취. 양배추 찜 5-10장 또는 방울토마토 5개. 물 충분히 마시기. 식사 30분 전과 식후 1시간 후. 식사 시간 20분 이상 천천히 먹기. 주식 교체 계획. 1-2 1차 백미 70% 현미 30% 혼합밥. 3-4 1차 백미 50% 현미 50% 혼합밥. 5-7 1차 현미 70% 잡곡보리, 귀리 30% 혼합밥. 빵 섭취 시 통곡물빵으로 대체, 잼 대신 삶은 달걀이나 아보카도 토핑. 간식과 음료 관리. 과일 주스 금지, 통과일 80g 이하 손바닥 크기. 과일 섭취 시간 식후 1-2시간, 단백질 견과류, 치즈과 함께. 건과일 완전 금지 또는 극소량만 건포도 5살 이하. 튀김 금지, 대신 에어프라이어 구이나 찜 요리. 윤성호 씨 67세는 이 체크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매일 실천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1주차에는 60% 정도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20-30mgdl 떨어졌고 한 달 후에는 90% 이상 실천하면서 당화혈색소가 7.5%에서 6.8%로 개선되었습니다. 혈당 기록과 모니터링. 매일 식전,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어떤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디션 변화도 함께 기록하세요. 식곤증, 갈증, 피로감 등의 증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생활 습관 보완. 식사 후 30분 내에 10-15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도 중요한데 삶은 달걀, 두부, 그릭 요거트 등을 간식으로 활용하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뇨병은 절망이 아니라 더 건강한 삶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